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까 김상은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요. 저도 남북 평화회의에서 너무나 오래간만에 듣던 이름이라서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북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이혜양 목사님께서 일을 저지르신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이렇게 지켜보시면 항상 겁없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의 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현재 남북관계는 전쟁 나고 휴전협정 이후에 가장 나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북쪽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남북 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투자를 했던 관계됐던 것을 전부 다 끊고 폭파하고 파괴하고 한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파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즉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하지 마라, 교류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정부하고 싸워가면서라도 교류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겠는데 북쪽에서 아예 지원도 안 받겠다,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니 해볼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남북 평화회의를 창립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보자 하는 그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 번이라도 일이 쉬운 적이 있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불가능한 도전을 그리고 늘 실패를 하고 실패 연속으로 여기까지 왔다. 사건 하나하나는 다 실패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성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타지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가 그런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남북관계의 극한적인 이런 단절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재발견을 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 발전이니 K민주주의니 한류니 이런 것이 꼽히고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남북 간에 전쟁이 나버리면 이게 일시에다 무산이 되는 어쩌면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은 것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 우리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라면 이 한반도에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남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최소한의 우리의 합의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맨날 교류하자, 통일하자면서 싸우는 것보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보다 그냥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안 보겠다 하고 담쌓고 안 싸우는 게 첫째 낫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또 남쪽은 미국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늘 그게 논쟁이 됐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도 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겠다. 즉 지난해 같은 경우에 남북 간에는 이 전쟁이 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쪽에서 계속 찝찝거렸는데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파병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민감하게 대응을 안 한 또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보호하심인지 나쁜 것 같은데 나쁜 속에 이런 결과적으로 좋음이 늘 내재해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허물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인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질서 속에서는 북미 간의 이 적대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 혼란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손실은 좀 보겠지만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민족의 이 평화라고 하는 과제를 어쩌면 잘하면 해결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사람을 만났더니 많은 대화를 한 뒤에 저한테 이래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이 왜 제일 먼저 자기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 아니 스님이 꼭 할 말이 있잖아요. 너 다 했는데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요? 이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관계로 선포한 거에 대해서 스님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십니까? 이러는 거.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시비할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 그 문제? 그 기분 나빠가지고 한 소리인데 그걸 굳이 얘기한다고 되겠어? 그건 사이 좋아지면 나중에 해결이 되겠지. 제가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계엄이 선포된 게 아니고 잘못된 계엄을 선포해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지만은 남북관계의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긴장을 완화시켜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놓여진 이런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항상 그 바깥의 이면에서 보면 또 좋은 점,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면 늘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또 한 발 한 발 우리 민족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 또 민주주의 이런 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됐다. 정말 이게 한국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2시간 안에 그것이 2-3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 이것도 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는 나라인 동시에 절대로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없는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양 목사님을 비롯한 이 지금 평화회의를 주도하시는 분은 아직도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 밑에 봄이 오는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전하는 분들 아니냐. 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이 1년을 안 넘어서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다. 그래서 우리 이양 목사님을 비롯한 이분들이 역시 선구자구나, 성견지명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왔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없어야 된다 하는 우리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